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아이렌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렌 들어가기 전에 한번 알아봐야 될 것이 마소의 사티아 나델라 있죠. 그 CEO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기를 더 이상 칩 받지 않겠다. 과잉 공급을 받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칩을 계속해서 쌓아놔야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칩 받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소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48만 5천 개를 갖다 엔비디아 하버의 GPU를 확보했죠. 2배 더 많이 일단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사들보다 많이 보유해서 안 받느냐? 자, 그게 아니라 지금 전력의 문제라는 겁니다. 전력이 없는데 자, 이것만 받아 나가지고는 답이 없다는 거죠. 전력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력이 먼저고 그 다음에 칩이다. 자, 그렇게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티아 나델라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느 회사냐? 아이렌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실적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좀 좋게 나왔죠. 240밀리언 정도 매출이 되고 있었고 넷인컴은 385밀리언, 그 다음 663밀리언에 지금 이비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 92밀리언에 지금 어드저스트 된 이비타가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지금 AI 클라우드의 컨트랙이 있었는데 9.7빌리언의 컨트랙 밸류가 있고 5년이 일단 평균 기간입니다. 20% 선물로 받았고 그 다음에 200메가와트 정도의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ARR 있죠. 연간 반복 매출 요거 자체가 1.94빌리언 정도를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일단은 지금 아웃룩을 한번 보시게 되면 2016년도 말까지 아무래도 140킬로의 GPU의 익스펜션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타겟팅 토탈이 ARR 있죠. 이거는 애니얼 리커링 레버뉴입니다. 반복 매출 자체가 3.4빌리언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중요한 건 일단 전력이죠. 전력. 근데 전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드하고 연결된 파워 있죠. 거기서 한 3기가와트 정도 되고 있는데 여기서 단지 16%만 사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전력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것이 아이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 실적을 보게 되면 EPS는 좋게 나왔습니다. 예측치가 지금 현재 0.15달러인데 1.08% 센서로서 한 20% 정도 일단 비트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서 약간 미스가 일어났죠. 지금 에스티메이트가 241.4밀리언인데 240.3밀리언에서 한 1.1밀리언, 즉 0.45% 정도 미스가 되었다. 자, 고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일단 쭉 밀리는 모양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 다른 것보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아무래도 하락세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를 하고자 하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칩보다는 아무래도 전력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 것이 마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소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맥켄지라든지 프린스 조지아, 그 다음에 커넬 플래시라든지 차일드리스 스위어를 이제 이런 데서 전력들이 계속해서 공급되면서 차질 없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칩보다 먼저인 전력을 우선시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같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 마소, 그 다음에 아이렌이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 것 같으면은 1000에다가 750, 그 다음 30, 50, 80 다 더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단 가지고 있는 현재된 전력 확보된 것이 2910메가와트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일단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죠. 다 더하면은 자,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GPU를 갖다가 2025년 동안 23,000개 정도 되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GPU가 이건 GPU죠. GPU를 갖다 익스펜션 한다고 아까 서두에서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4만 개 정도를 갖다가 더 많이 아무래도 GPU를 갖다 확장하겠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GPU를 갖다 확장한다는 말은 저 정도 이 정도의 전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대략 6배 정도 확장이 되는데 GPU의 총 가동 전력이 460메가와트라는 겁니다. 요거 정도로 갖다가 지금 가동했을 때 메가와트 정도가 드는 이제 아무리 전력이 460메가와트다. 자, 그렇게 했을 때 2910메가와트에 비해서 아무래도 전체 사용량의 16%만 사용을 해도 충분히 일단은 전력을 쓰고도 남는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만큼 이 정도로 풍부하고 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아이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로 인해서 마소 이런 데서 충분한 지금 이제 전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 건립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16%만 가지고도 충분히 일단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가 일단 지금 이제 전력을 가지고 그렇다면은 지금 84%의 전력이 남아 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남아 돌고 있다는 말은 GPU를 갖다가 더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는 지금 전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GPU를 못 돌리고 있는데 얘들은 지금 전력이 남아 도니까 남아있는 GPU를 갖다가 마소에서 계속해서 돌릴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투자가 들어오는 그런 입장에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전력이 남아 도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이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전력 비용을 갖다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비우스 있죠. 자, 그 다음 아이렌 있죠. 코이버 요 세 가지의 지금 네오클라우드 업종들에서 전력 비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 네비우스는 6에서 8센트입니다. 6에서 8센트 네비우스. 그 다음 아이렌 같은 경우는 2.8에서 한 3센트 정도 되고 있고, 코이버는 좀 많죠. 10에서 15센트 이상 추산이 되고 있다. 자, 그로 인해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이렌이다. 자, 그렇다면 이익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거기다 코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저렴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대수 소유로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데이터 센터 갖다 계속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에 대한 그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렌이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 세 회사를 한번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아이렌 같은 경우는 에너지 트레이드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력망의 비효율성을 파고들어서 극한의 비용 절감을 추구한다. 자, 그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에서 최우선인 고객층을 갖다가 공략하는 것이 아이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비우스 같은 경우는 좀 엔지니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리한 외부 환경이 있죠. 세금이라든지 전력난, 자, 이런 것들을 기술력으로서 극복한다는 겁니다. 폐열회수라든지 자체 발전, 자, 그로 인해서 고품질이라든지 친환경 인프라를 원하는 그런 니치 마켓이든지 프리미엄 고객에게 지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제국 건설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전력 자원을 갖다 자체적으로 독점 인수하면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을 지배하는데 그런 확대하는 규모의 경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 전력 비용에 있어서는 아이렌이 승자가 될 수 있겠지만은 전력의 품질이 있죠. 이런 것들의 확장 속도 면에서는 코이버가 좀 압도적인 우위를 갖다가 차지하지 않고 있겠나.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약간의 장단점은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비용 절감에 있어서는 아이렌이 일단은 가장 큰 한 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렌을 갖다 수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EPS 포홀드 기준으로 했을 때 0.75달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양에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적자가 있는 회사가 아니고 흑자 있는 회사다. 그 다음 숏 인트레스트 있죠. 요거 자체는 공매도가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19%가 공매도는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이제 흑자 기업이다. 자, 일단 공매도가 일단 없어지면 주가가 좀 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공매도가 많이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공매도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요 날짜 있죠. 요때 할 때 조금 많이 했을 때. 자, 그때가 지금 이제 11월 3일 정도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때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었고, 요때 음봉이 났을 때가 11월 3일. 자, 그 다음 요란 때 있죠. 영망치가 났을 때. 자, 그때 역시도 11월 20일. 자, 그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매도 아직까지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다. 물론 여기보다는 이 고점보다는 조금씩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적지 않게 남아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공매가 좀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계속 올라갔을 때 상당히 좀 공매가 많이 들어왔다.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9월달, 10월달 한번 보시게 되면 9월 30일부터 시작해서는 1.65빌리언 한 3,500만 주, 그 다음에 10월 15일날에는 4,800만 주, 10월 31일에는 5,300만 주가 들어왔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죠. 자, 그 정도를 지금 이제 36%, 11%가 계속해서 일단 증가된 것이 현재 모습이다. 11월 달 들어와서도 아까 그래프에서도 통해서도 보셨듯이 계속해서 공매가 조금씩은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0.8%까지 들어와 있고, 요건 약간 지금 이제 11월 15일자부터 한 19% 정도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세 가지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거기서 특별히 어떤 빨간 거 있죠. 요것이 일단 지금 매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되다가 2028년도 있죠. 요때까지 일단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조금 일단은 매출이 좀 줄어들면서 캐펙스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여기 밑에 있는 보라색 캐펙스입니다. 캐펙스는 일단은 좀 늘어났다가 좀 줄어드는 모양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녹색 있죠. 이거는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202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은 줄어드는 모양이 있다. 자, 그렇다면 적어도 2027년도 여기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못 가도 자, 내년 초라든지 이때까지는 충분히 달릴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로 돌아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한 23불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 라인 대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라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64불이니까 뭐 요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죠. 직전 고점이라든지 이 정도까지. 자, 그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 현재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아무래도 지금 이제 24불대 이런 데는 직전 고점이었던 그 라인 대입니다. 이제 처음에 일단은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공모했을 때, 자, 그런 가격이 요 가격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급격하게 떨어진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여기까지 뭐 떨어질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39% 떨어진다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장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50%, 48%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은 일어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등이 찐 반등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은 시간은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하고 함께 자, 가고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은 지금 이제 이렇게 쌍바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난 후에 들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약간씩 일단 상승이 되고 있으니까 내일장에서는 좀 반등이 일어나겠죠. 자, 그런 것도 우리가 보시면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는 직전 고점까지 간다 한 적어도 뭐 1년 이상 2년 갖다가 투자하겠다 뭐 그런 분들 안에서는 조금씩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담아가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자, 그렇지 않고 좀 단기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1년 안에 저 쇼업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바닥이 될 때, 자, 그럴 때 일단은 바닥을 지킨 후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이 거의 바닥권에 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단기 반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내려온다면 단기 반등은 있다. 자, 많이 올라와서 약간 지금 이제 눕고 있는 밸류에이션 조정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아무래도 이런 소형주들은 내려올 땐 많이 내려오고 또 올라갈 땐 많이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에 지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